회의실 조명이 꺼지고 스피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 개 같은 년이 감히 나한테 말을 끊어? 숨을 삼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고 펜을 쥐던 손가락이 멈췄으며 물컵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진행자는 녹취를 끊지 않았고 남자의 폭언은 마치 칼날처럼 회의실 공기를 갈랐어요. 고작 콜센터 따위가 나 같은 사람을 가르쳐? 몇 분이 지나도 욕설은 끝나지 않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침내 재생이 멈추자 진행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 맨 끝자리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연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되돌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한 여자가 참는 법부터 배워야 했던 날에서 시작됩니다. 수연은 늘 같은 자리로 걸어 들어갑니다. 출입문 유리에는 반쯤 벗겨진 스티커가 붙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형광등 아래 규격화된 책상들이 줄을 맞춰 서 있으며 헤드셋 선들이 바닥을 뱀처럼 가로지릅니다. 수연은 의자에 앉자마자 모니터를 켜고 로그인 비밀번호를 눌러 입력하며 손목에 남은 묵직한 피로를 잠깐만 숨깁니다. 화면에는 상담 지표가 떠 있고 평균 통화 시간, 고객 불만, 불량 종료 같은 단어들이 숫자와 함께 번쩍입니다. 그 숫자들은 성적표처럼 친절한 척하지만 사실은 생계의 끈을 손에 쥔 칼날에 가깝습니다. 아침 공지가 올라옵니다. 이번 달 불량 종료 2건 이상 시 재계약 보류 대상입니다. 수연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마치 눈을 떼면 현실이 움직일 것 같아 천천히 시선을 내립니다. 하루에 수십 통을 받는 자리에서 2건은 실수의 허용이 아니라 실수를 기다리는 덫처럼 느껴지죠. 수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메모장을 펼치며 손끝으로 펜을 굴립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잠깐 흔들리지만 흔들린 것을 들키지 않으려 더 단단히 누릅니다. 첫 통화는 배송 지연이었고 두 번째는 환불 규정이었으며 세 번째는 내가 왜 너희 규정을 따라야 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수연은 매번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목소리를 너무 낮추면 불친절로 찍히고 너무 높이면 비위 맞추는 사람으로 깔보이기 쉬워서 그녀는 중간 어딘가의 온도를 찾으려 애씁니다. 그 온도는 따뜻함이 아니라 안전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그러다 한 통화에서 공기가 바뀝니다. 상대는 인사도 받지 않고 고함부터 질렀고 수연이 규정을 설명하려는 순간 말을 끊으며 속도를 올립니다. 야, 말 끊지 마. 내가 뭔데? 수연은 모니터 아래쪽을 힐끗 봅니다. 통화 종료 시 사유 입력 필수라는 문구가 떠 있고 그 옆에는 작은 경고 아이콘이 깜빡입니다. 끝까지 듣지 않으면 불량 종료가 될 수 있고 끝까지 들으면 마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수연은 마음이 다치는 쪽이 더 익숙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익숙함이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죠. 상대는 점점 더 낮은 말들을 던집니다. 수연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꾸하는 순간 누군가는 그걸 감정 개입이라고 부를 테니까요. 그녀는 문장을 짧게 끊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필요한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결심처럼 정리합니다. 이 통화는 끝내야 하고 기록은 남겨야 하며 흔들림은 들키면 안 됩니다.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정해진 버튼을 눌러 통화를 마쳤습니다. 통화가 끊기자 귀 안쪽이 뜨겁게 울립니다. 수연은 즉시 기록창을 열고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폭언, 모욕, 인격 비하, 상담 진행 불가.
단어는 차갑고 정확하며 그 정확함이 오히려 서늘합니다. 수연은 기록을 저장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통화를 받습니다. 화면이 새로 갱신되고 새로운 목소리가 들어오며 수연은 다시 중간 온도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수연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오전 9시 사무실 불이 켜지기 전 이미 그녀는 자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헤드셋과 메모장, 그리고 매뉴얼 파일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배치는 12년 동안 거의 달라진 적이 없어요. 수연은 의자를 당기고 앉으며 숨을 한번 고릅니다. 이제부터 이 공간에서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목소리가 됩니다. 모니터에 대기 표시가 뜨고 초록색 불이 켜집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기 전 짧은 정적, 수연은 그 순간마다 자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다잡습니다. 감정을 섞지 말 것, 판단하지 말 것, 상대를 자극하지 말 것. 입사 첫날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문장들입니다. 수연은 그 규칙들을 누구보다 충실히 지켜왔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단순한 문의였고, 두 번째 통화는 짜증 섞인 불만이었으며, 세 번째 통화는 이미 고성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목소리의 높낮이와 속도를 재빨리 가늠하며 매뉴얼에 적힌 문장을 꺼냅니다. 사과의 타이밍, 공감의 표현, 책임을 넘기지 않는 선. 그녀의 말은 늘 같은 온도로 흘러나옵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말씀을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상대는 그 공손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낮고 굵은 목소리가 튀어나옵니다. 그 목소리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해결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아래로 눌러야만 멈출 수 있는 종류의 분노였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에도 고개를 숙인 채 모니터만 바라봅니다. 모니터 속에는 고객 번호와 통화 시간, 그리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녹취 아이콘이 떠 있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한 뒤 수연은 말을 이어갑니다. 상대의 욕설이 문장 사이사이로 끼어들었지만 그녀는 그 흐름을 끊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패배가 됩니다. 울음도 반박도 침묵도 모두 문제로 기록됩니다. 수연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듣고 기록하고 다시 말합니다. 목소리는 낮아지지 않고 손은 키보드 위에서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통화가 길어질수록 상대의 말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직업을 묻고 학력을 묻고 이 일을 왜 하느냐고 묻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에는 그런 질문에 응답하라는 문장이 없어요. 대신 수연은 마지막 문장을 꺼냅니다. 더 이상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욕설이 폭발했고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정해진 버튼을 눌러 통화를 마쳤습니다. 헤드셋을 벗지 않은 채로요. 통화 종료 알림이 뜨고 자동 평가 창이 열립니다. 수연은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통화 유형, 고객 감정 상태, 특이 사항을 차례대로 체크합니다. 욕설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힐끗 그녀를 바라보지만 수연은 시선을 느끼지 못한 척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수연은 자리를 오래 비우지 않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고 한 숟갈씩 먹으며 모니터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휴대전화 진동음이 사무실을 채우지만 그녀는 그 소음에서 살짝 비켜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날 오후 팀장이 통로를 지나며 말합니다. 오늘 고객 응대 점수가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칭찬도 격려도 더 이상의 말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모니터의 불이 하나둘 꺼집니다. 수연은 마지막으로 헤드셋을 정리한 뒤 가방을 챙깁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그녀는 잠시 자신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녀가 남긴 것은 수십 개의 통화 기록과 몇 줄의 텍스트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12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은 표정, 익숙한 무표정입니다. 수연은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립니다. 이 표정이 자신을 지켜줬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듯 생각하면서요. 그날 저녁 수연은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단체 대화방 알림을 확인합니다. 동창의 공지였습니다. 장소와 시간, 참석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수연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수연은 결국 참석 버튼을 누릅니다.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 선택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녀는 또다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수연은 잠들기 전 헤드셋을 가방에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손끝으로 그것을 만집니다. 오늘 들었던 목소리들이 아직 귓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졌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불을 끕니다. 퇴근길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같은 건물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른데 수연의 걸음은 자연스럽게 뒤처졌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던 몸이 쉽게 움직여주지 않기도 했고 무엇보다 오늘 들었던 목소리들이 아직 귀 안쪽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에도 수연은 무의식적으로 헤드셋을 만질 뻔했다가 손을 내립니다. 집에 도착하자 불은 꺼져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은 뒤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혼자가 되었다는 감각이 또렷해졌습니다. 혼자가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어렴풋이 밝히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낮에 들었던 말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고작이라는 단어, 따위라는 말, 그리고 그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던 목소리. 수연은 그 목소리를 떠올리려 하지 않았는데도 머릿속에서는 또렷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헤드셋을 가방에서 꺼냅니다. 퇴근 후에는 꺼내지 않으려 애써왔지만 오늘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책상 위에 헤드셋을 올려두자 낮에 쓰던 온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수연은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봅니다. 이 작은 장비 하나가 자신의 하루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욕실로 들어간 수연은 거울 앞에 섭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얼굴은 12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불행해 보이지도 특별히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 표정. 수연은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언제부터 이 표정을 연습해 왔는지 떠올려 보려 했지만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수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익숙해서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 뒤에 이어지지 않은 문장들이 더 크게 들려옵니다. 괜찮으니까 참아야 한다. 괜찮으니까 넘어가야 한다. 괜찮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수연은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 순간
낮에 들었던 한 문장이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고작 콜센터 따위가. 수연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각을 떠올립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면서도 동시에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느낌. 화가 나기보다 자신이 아주 작은 존재가 된 것 같았던 순간입니다. 수연은 세면대 가장자리를 붙잡고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숨이 막히는 건 아닌데 깊게 들이마시기가 어렵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수연은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올 수 없는 사람은 계속 버텨야만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고 어깨만 아주 조금 떨렸어요.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지만 손으로 닦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일 울음이 아니었고 달래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 안에서는 수연이 어떤 모습으로 무너져도 아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앉은 채로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항상 참기만 했을까? 질문은 있었지만 당장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헤드셋이 놓인 책상을 지나치다 멈춰서서 잠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전선을 정리합니다. 내일도 다시 써야 할 물건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연은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낮에 봤던 동창의 공지가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습니다. 수연은 참석 여부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설명하지 않지만 그 선택에는 분명한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운 수연은 눈을 감은 채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이 감정이 내일 아침에도 남아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괜찮은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지 답을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괜찮은 척만 하고 지나갈 수 있는 하루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의 밤이 완전히 지나가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회사 앞에 서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익숙한 소음들이 다시 그녀를 감쌌어요. 키보드 소리, 통화 연결음, 그리고 누군가의 낮은 한숨. 수연은 그 소리들이 자신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켜자 공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외부 점검 일정 안내. 수연은 제목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외부라는 단어는 이 공간과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곳의 문제는 늘 내부에서 해결되거나 해결되는 척만 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점검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정장을 입은 몇 사람이 통로를 오가며 모니터 뒤에 섰고 상담원들의 화면을 한 줄씩 읽어내려갔어요. 질문은 많지 않았고 대신 기록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수연의 화면에도 시선이 머물렀고 그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시계를 봅니다. 통화가 연결되면 오늘도 평소처럼 말해야 했습니다. 점검 중 한 사람이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통화가 무엇이었는지요?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폭언이 있었던 통화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고 상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어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점심 무렵 관리자실에서 수연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고 기록이 깔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나섰습니다. 문제 없다는 말이 오늘따라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늘 있었고
그저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을 뿐이었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즈음 수연은 개인 메신저로 짧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업무 종료 후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발신자는 점검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은 답장을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짧게 네라고 적었습니다. 약속된 시간 수연은 센터를 나와 다른 건물로 향했습니다. 본사와는 다른 조용한 사무 공간이었고 간판에는 작은 글씨로 고객 응대 품질 평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낮은 조명의 방 안에서 몇 사람이 일어나 수연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수연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통화를 기록할 때 어떤 기준을 쓰는지, 폭언이 반복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수연은 있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한다고, 감정을 섞지 않는다고요.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선택들이라고요. 대화가 끝날 즈음 수연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자신에게 하는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는 답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요. 그 말은 설명이 부족했지만 수연에게는 충분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감각. 수연은 그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교육 일정은 평소보다 길게 잡혀 있었습니다. 고객 응대 품질 점검 및 사례 공유라는 제목 아래 전 상담원과 관리자들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수연은 맨 뒤쪽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기대보다는 긴장이 묻어 있었고 웃음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자리는 대개 누군가의 실수가 모두의 교훈이 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진행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교육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개인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조를 점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그 말은 늘 듣던 문장이었지만 오늘따라 방 안의 공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손바닥에 땀이 차는 것을 느끼며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사례가 띄워집니다. 평범한 불만 통화였고 몇 가지 응대 포인트가 짚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메모를 하기도 했어요. 수연은 그 장면을 보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무난하게 끝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다음 화면이 바뀌는 순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진행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폭언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 없이 녹취가 재생됐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습니다. 첫 문장이 나오는 순간 수연의 손끝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설명이 필요 없는 종류였고 수연은 이미 그 울림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설이 이어질수록 강당은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물을 마시다 말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녹취는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은 점점 거칠어졌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들이 이어졌습니다. 고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몇 사람이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화면을 보며 이 통화가 끝까지 재생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찍히고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진행자는 서둘러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가늠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진행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질문은 담담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수연은 숨을 고르며 앞줄을 바라봅니다. 앞쪽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눈에 띄게 굳어 있었고 손은 핸드백 끈을 꽉 쥐고 있었어요. 수연은 그 여자의 옆모습을 알아봅니다. 얼마 전 동창회에서 마주 앉아 콜센터가 어디냐고 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제 남편 목소리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강당 안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집니다.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놀라움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누구의 것이든 누군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진행자는 상황을 정리하듯 말을 덧붙입니다. 오늘 공유된 사례는 개인 비난이 아니라 조직 차원의 점검 대상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 방 안의 누구도 조금 전의 목소리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들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예정된 순서대로 이어졌지만 사람들의 집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메모장을 덮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몇 가지는 되돌릴 수 없게 바뀌었다는 것을요. 교육이 끝나갈 즈음 수연은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앞줄을 봅니다. 여자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처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 변화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시작이자 끝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복도에는 낮은 목소리의 대화가 이어졌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손길이 유난히 바빴어요. 수연은 그 흐름에서 조금 비켜난 채 천천히 가방을 챙깁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남긴 여운이 무엇인지 굳이 말로 정리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수연이 건물을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익숙한 음성이었지만 낮에는 듣지 못했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수연은 멈춰서서 돌아봅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났고 조금 전까지 강당에 함께 있었던 사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여자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수연에게 다가옵니다. 말은 바로 나오지 않았고 손에 쥔 핸드백 끈만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립니다. 말을 재촉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상대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자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제발 잠깐만 이야기하자고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 옆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지만 공기는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오늘 일은 오해일 수 있고 남편도 요즘 많이 예민했다며 회사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도록 도와달라고요. 말은 부탁처럼 이어졌지만 문장 사이사이에는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이 커지면 곤란해질 사람들과 잃게 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열됐어요. 수연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은 채요. 여자의 말이 멈추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수연은 낮에 들었던 질문을 떠올립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을 아는지 묻던 진행자의 말이요. 수연은 조용히 입을 엽니다.
동창회에서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을 기억하느냐고요. 콜센터가 어디냐고, 어디 소속이냐고 물었던 그 순간을요. 여자는 잠시 눈을 피합니다. 수연은 말을 이어갑니다. 그때 자신은 목소리로만 존재했고 설명할 자리가 없었다고요. 여자의 얼굴이 굳어갑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뒤늦게 나왔지만 수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늦게 도착하면 이미 다른 의미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습니다. 대신 분명하게 한 문장을 남깁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자신의 판단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말에는 위협도 감정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여자는 한 발 다가서려다 멈춥니다.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표정을 오래 보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은 이미 끝났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가방을 고쳐 메고 자리를 벗어납니다. 뒤에서 여자가 다시 이름을 부르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담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선택을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나서며 수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지나가지는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수연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상담원들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멘트를 반복했으며 모니터 속 숫자들도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미세한 차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요.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피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말을 붙이지도 않았어요. 수연이 자리에 앉으면 주변이 조금 조용해졌고 통로를 지나던 관리자는 무심한 척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한번 돌아보곤 했습니다. 수연은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무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통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수연은 규정에 맞춰 응대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통화를 마친 뒤 기록을 남길 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수연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기록들을 곧바로 읽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점심시간 직원들 몇 명이 수연의 근처에서 잠시 머뭅니다.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결국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수연은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도 이 풍경은 같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은 관리자에게 호출을 받습니다. 별다른 지적은 없었고 업무에 충실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나옵니다. 칭찬이나 경고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다는 확인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수연의 휴대전화가 조용히 진동합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어요. 수연은 바로 받지 않습니다. 벨이 멈춘 뒤에도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지금은 연결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창가에 서서 불이 켜진 건물들을 바라봅니다. 낮에 받았던 시선들, 기록을 남길 때의 감각, 그리고 걸려왔던 전화번호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연은 가방에서 메모 하나를 꺼냅니다. 예전에 급하게 적어둔 숫자와 시간, 그리고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모를 다시 접어 가방 안쪽에 넣으며
수연은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2단계까지만, 아직은 여기까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듯이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수연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어요. 불안보다는 준비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곧 무언가가 시작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시작을 서두르지 않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합니다. 거울 속 얼굴은 어제와 같았지만 그 표정이 더 이상 자신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전사 간담회 공지는 전날 밤 늦게 내려왔습니다. 제목은 건조했고 설명은 짧았지만 참석 대상의 전 임직원과 협력사 담당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연은 공지를 확인한 뒤 일정표에 표시를 남겼습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손끝은 아주 잠깐 멈췄어요. 간담회가 열리는 날 대강당은 평소 교육대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단상 위에는 회사 로고 대신 외부 자문단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앞줄에는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맨 뒤가 아닌 통로가 보이는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은 숨을 곳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사는 절차대로 진행됐습니다. 고객 응대 지표, 불만 유형, 개선 방향이 차례로 소개됐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그 자료들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알고 있었지만 굳이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으니까요. 중반을 지나자 사회자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오늘 공유할 사례가 하나 더 남아있다고 했어요. 조명이 조금 어두워지고 스피커에서 익숙한 파형이 나타납니다. 수연은 그 파형을 보는 순간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녹취가 재생됐습니다.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어요. 욕설과 모욕이 이어지고 마지막 문장이 찍힙니다. 고작 콜센터 따위가 사람을 가르치냐는 말. 강당 안은 숨소리마저 사라진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앞줄에서 누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오래 보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는 이어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객 응대 품질 외부 자문을 맡은 담당자라고 소개하며 단상으로 나와달라고 했어요.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따라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몇몇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단상에 선 수연은 길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화면을 한 장 넘깁니다. 그동안 위탁 운영된 콜센터의 통화 기록과 평가 자료가 차례로 나타났어요. 수연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문제는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구조와 기준이었다고요. 어떤 통화가 왜 문제였는지, 왜 현장에서의 기록이 필요했는지를 하나씩 짚어갑니다. 강당 안에서는 메모를 하다 멈춘 손들이 보였고 고개를 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연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도가 어떻게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는지를 말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공격하기보다 모두가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설명이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사회자가 덧붙입니다. 이번 점검은 외부 자문단의 공식 절차이며 수연은 현장 기반 평가를 총괄한 책임자 중 한 사람이라고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조심스러움도 거리감도 아니었습니다. 이해에 가까운 표정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센터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폭언 통화 즉시 종료 권한, 상담원 보호 절차 자동 가동, 관리자 책임 명시. 종이 위의 문장들이 이번에는 실제로 작동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수연은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상대는 시작부터 목소리를 높였고 수연은 차분하게 안내합니다. 폭언이 반복되자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정해진 버튼을 눌러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통화 종료 화면이 사라지고 수연은 잠시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12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이 일이 자신을 지키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퇴근길 수연은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동창회 단체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때 미안했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는 말. 수연은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 방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가방에서 헤드셋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불을 끕니다. 이제 그녀는 목소리만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수연은 이름으로 그리고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